내일 아침 놀라운 소식을 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파 망원경이 다른 문명에서 온 명확한 지적 신호를 감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한 잡음도 아니고 펄서도 아닌 의도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흥분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우주의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타난 셈이니까요. 하지만 고지어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들이 조용히 고심하는 더 심오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적 생명체가 흔하다면 왜 우주는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을까요? 수천억 개의 은하와 그 은하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을 생각하면 왜 우리는 우주적 규모의 공학적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능은 진화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행성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똑똑한 생명체가 나타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물리학은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무너뜨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우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자, 별, 먼지와 같은 단순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지만 기술, 의식, 그리고 전파 송신기로 이어지는 연약한 일련의 사건들을 유지하는 데는 현명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하나의 여정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적 생명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 화학, 그리고 우주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왜 지적 생명체가 놀라울 정도로 드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희소성은 단 하나의 극적인 장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을 쌓아 올린 탑처럼 여러 가지 가능성이 희박한 물리적 상황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곳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8분 전에 태양에서 나온 햇빛으로 따뜻해진 공기를 마시며 방에 앉아 있습니다. 빅뱅에서 생성된 수소와 폭발하는 별 내부에서 생성된 산소로 만들어진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중력은 여러분을 땅에 붙들어주고 분자들은 여러분의 몸을 지탱해 줍니다. 지구는 여러분을 우주로 내던지지 않고 자전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안정감은 우리에게 우주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행성이 많고 기후는 온화하며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나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훨씬 더 가혹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주의 대부분은 텅 빈 진공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별들은 방사선을 뿜어내는 적대적인 용광로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행성은 얼어붙었거나 불에 탔거나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우주 지도의 다트를 무작위로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액체 상태의 물과 보호된 대기,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갖춘 평온한 암석 행성에 맞을 확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생명은 적절한 온도와 화학적 조건뿐만 아니라 시간도 필요로 합니다. 수십억 년 동안 재앙적인 교란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순간의 근처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면 전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궤도 변화는 바다를 얼어붙게 하거나 끓여 증발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정상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할 때 우리는 미묘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관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관찰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이를 관찰 편향이라고 부르며 이는 우리 환경이 얼마나 특별할 수 있는지를 조용히 가립니다. 이제 우주의 시계를 되돌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생명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빅뱅 이후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탄소도 산소도 질소도 생명에 필요한 복잡한 원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원소들은 거대한 별 내부에서 핵융합을 통해 생성된 후 초신성 폭발로 흩어졌습니다.
즉, 생명은 적어도 이전 세대의 별들이 존재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별들은 수명이 짧고 격렬합니다. 별들은 주변 우주 공간에 방사선과 충격파를 쏟아냅니다. 따라서 생명이 발생하려면 별의 혼란으로부터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고, 너무 멀어서 중원소가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우주의 골디락스 존처럼 별 주변뿐 아니라 은하 내부에도 그러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은하 중심에 너무 가까우면 초신성 폭발이 잦아지고, 너무 외곽에 있으면 중원소가 부족해집니다. 우리 태양은 마치 복잡한 고속도로 사이를 지나가는 여행자처럼 나선팔 사이를 공전하며 비교적 평온한 영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되어 생명이 천천히 진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적 생명체는 거주 가능한 행성뿐만 아니라 거주 가능한 은하계 환경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생물학이 아닌 천체 물리학적 역학에 의해 부과되는 제약 조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조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과학적 발견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와 궤도를 도는 행성에 동일한 중력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늘과 땅을 하나의 물리적 시스템으로 통합했습니다. 이후 천문학자들은 별들이 각각 행성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멀리 떨어진 태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동안 낙관론이 고조되었습니다. 어쩌면 생명체는 도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물리학은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성 진화 연구는 많은 별들이 불안정하거나 격렬한 플레어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행성과학은 우리가 관측하는 대부분의 행성이 가스 행성이거나 극단적인 환경을 가진 고정된 행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지구는 결코 평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달을 생각해 보세요. 달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를 안정시켜 수백만 년에 걸쳐 기후를 조절합니다. 이러한 안정작용이 없다면 자전축 기울기의 급격한 변화는 복잡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극심한 기후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달은 지구 초기 역사에서 드물게 발생한 거대 충돌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충돌은 지구를 파괴할 수도 있었던 혼란스러운 사건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안정적인 동반 행성을 만들어냈고, 이 행성은 지구의 환경을 장기간 거주 가능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적으로 이것이 다른 곳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성의 역사는 격렬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더 심오한 개념적 돌파구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핵심은 엔트로피와의 싸움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복잡한 구조는 붕괴합니다. 별은 타버리고 분자는 분해됩니다. 지능적인 유기체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에너지 흐름을 필요로 합니다. 햇빛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신진대사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에너지 흐름은 매우 섬세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적으면 화학 반응이 멈추고, 너무 많으면 복잡한 분자가 파괴됩니다. 지구는 살균 방사선 없이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태양 에너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조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는 태양이 지금보다 어두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온실가스와 같은 대기 피드백 덕분에 얼어붙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천체 물리학과 대기 화학 사이의 미묘한 상호작용은 매우 드물다.
지적 생명체를 고려할 때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진화는 단순한 자기 복제 분자에서 세포, 다세포 유기체, 신경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술적 지능에 이르기까지 긴 복잡성의 사다리를 올라야 한다. 각 단계는 물리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자연 선택은 무작위로 발생하는 돌연변이와 소행성 충돌, 화산겨울, 대멸종과 같은 재앙적인 사건들과 함께 작용하며, 이러한 사건들은 예측할 수 없이 진화 과정을 재설정한다. 물리학은 무대를 마련하지만 우연성이 진화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 사고 실험을 해보자. 수십억 개의 미세한 부품, 원자, 분자, 먼지로 가득 찬 상자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 상자를 무작위로 흔든다고 생각해보라. 작동하는 컴퓨터가 조립될까? 당연히 아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한 상호작용 순서를 필요로 한다. 진화는 무작위적인 흔들림이 아니다. 진화는 선택 압력에 의해 인도된다. 하지만 생명의 최초 추출현은 드문 화학적 경로를 필요로 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아직 무생물 화학이 어떻게 자기 복제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실험에 따르면 유기분자는 열수 분출구나 초기 행성 대기와 같은 특정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화학 반응과 견고한 세포, 생명체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여전히 미해결 문제입니다. 물리학은 에너지 지형과 반응 속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자기 복제 시스템이 빈번하게 출현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단계가 극히 드물다면 지적 생명체 또한 거의 자동으로 드물어질 것입니다. 미생물 생명체가 흔하더라도 복잡한 지능으로 가는 길에는 추가적인 확률 낮은 전환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는 다세포 생명체가 비교적 늦게 나타났고, 기술적 지능은 지질학적 시간의 마지막 아주 짧은 기간에야 출현했습니다. 또 다른 물리적 제약 조건은 수십억 년에 걸친 행성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사성 붕괴로 인한 내부열과 잔류 형성 에너지에 의해 구동되는 판 구조로는 대기와 지각 사이에서 탄소를 순환시켜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온도 조절 장치가 없었다면 지구는 얼어붙은 눈덩이가 되거나 금성처럼 폭주하는 온실 행성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판 구조론이 작동하려면 행성 질량, 내부 구성, 그리고 열적 역사의 특정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작은 행성은 빠르게 식어 지질학적으로 죽은 행성이 됩니다. 너무 크면 압력으로 인해 특이한 내부 상태가 형성되어 평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장 또한 중요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풍으로부터 대기를 보호하여 물과 대기의 침식을 막습니다. 반면 강력한 자기장이 없는 화성은 초기 역사에서 대기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해 물리학적으로 이러한 유리한 조건이 다른 곳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조건은 거주 가능한 행성의 범위를 좁힙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흔히 우주 침묵 문제라고 불리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을 접하게 됩니다. 우주의 광대한 나이와 크기를 고려할 때 기술 문명을 발전시킨 행성 중 극히 일부만으로도 수백만 년, 즉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은하계를 탐지 가능한 신호나 거대 구조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망원경은 명확한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적 생명체가 드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술 문명의 수명이 짧기 때문일까요? 물리학은 몇 가지 심각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첨단 기술은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유전자 조작 병원균, 수명을 제한할 수 있는 폭주하는 인공 시스템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행동에 대한 추측을 차치하더라도 성간 팽창에는 물리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합니다.
가장 가까운 별조차도 4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현실적인 추진 속도로는 별 사이를 이동하는데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방사선 노출, 자원 제약, 그리고 거대한 우주선을 가속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은 엄청난 난관입니다. 은하계를 식민지화하는 것은 공상 과학 소설에서 묘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적인 종들은 우주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외딴 섬들처럼 각각 거대한 시공간의 간극으로 분리된 채 고립된 채로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규모로 돌아가 지능이 물리적 관점에서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인간의 뇌는 휴식 시 대사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합니다. 이 에너지는 광합성이나 화학합성에 의해 유지되는 안정적인 먹이 사슬에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큰 뇌로 이어지는 진화 경로는 복잡한 행동, 사회 구조, 그리고 긴 발달 기간을 선호하는 환경적 압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력은 생태학적 역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는 단세포 생물로 가득했습니다. 다세포 생명체가 출현한 후에도 지능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공룡은 전파 망원경을 발달시키지 않고도 1억 5천만 년 넘게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지능은 예측 가능한 결과라기보다는 드문 진화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은 진화의 목표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복잡한 신경계가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안합니다. 안정적인 기후, 충분한 산소량, 그리고 학습과 협력을 장려하는 장기적인 생태적 지위가 바로 그러한 환경입니다. 또 다른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지구의 역사를 복잡한 동물이 존재하기 이전으로 되돌려 진화를 다시 시작한다면 지능을 가진 인간이 나타날까요? 많은 생물학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는 경로 의존적입니다. 초기의 작은 변화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관점에서 이러한 민감성은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혼돈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지능의 출현은 미리 정해진 사건을 향해 째깍거리는 시계라기보다는 몇몇 가지만이 기술 문명으로 이어진 가지가 뻗어나가는 나무와 더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천체 물리학적 희소성, 화학적 불확실성, 진화적 우연성, 그리고 기술적 취약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생명체가 다른 곳에 존재하더라도 우주가 대체로 침묵을 지키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적으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표본은 단 하나뿐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체가 발생한 것은 환경이 안정화된 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났으며 이는 단순한 생명체가 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복잡한 지능은 적어도 기술적 형태로는 단 한 번만 나타났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이는 희소성을 시사할 수 있지만 아직 확고한 통계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천문학계는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을 포함하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영역에 있는 행성들을 빠르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망원경은 행성 대기에서 산소나 메탄과 같은 생명체의 흔적을 나타내는 기체와 같은 생명 신호를 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학은 분광학과 대기 모델링을 통해 이러한 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우리는 생명체의 보편성에 대한 질문이 철학적 논의에서 관찰로 옮겨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만약 미생물 생명체는 도처에 존재하지만 지능의 신호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는 지능이 일반적인 진화적 종착점이 아니라 특이한 진화적 도약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물리학의 또 다른 직관에 반하는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자체가 지능의 확산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유한합니다. 생명에 필요한 무거운 원소들은 점진적으로 축적되었습니다. 초기 은하들은
암석형 행성에 필요한 풍부한 화학적 환경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별들은 유한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색 외성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긴 수조년을 살 수 있지만 많은 별들이 강력한 플레어를 방출하여 주변 행성의 대기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주 가능한 행성의 잠재적 수명에 비해 우주 역사의 초기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적 생명체가 현재 드문 이유는 단순히 우주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지적 문명은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 빠르게 발생했다가 사라져 희미한 흔적만 남기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은 어떤 시나리오가 옳은지 알려주지는 않지만 우주 역사가 역동적이고 진화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통신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전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데 이는 빠르지만 유한한 속도입니다. 두 문명이 수천 광년 떨어져 있다면 한 번의 대화에 수천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호는 거리에 따라 약해지고 우주 잡음 속으로 흩어집니다. 이를 탐지하려면 거대한 안테나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명이 더 효율적이거나 은밀한 통신 방식으로 전환하기 전에 탐지 가능한 신호를 사용하는 짧은 기술적 틈을 타서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시간과 기술의 불일치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물리학이 제약을 설정합니다. 신호 감소의 우주 배경 잡음, 그리고 복사 강도를 지배하는 역제곱 법칙이 그것입니다. 잠시 철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지능을 진화의 정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지능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우리의 열망에 무관심합니다. 우주는 광활하고 차갑고 대부분 생명체가 없지만 적절한 조건만 갖춰지면 놀라운 복잡성을 지닌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능의 출현은 보편적인 운명이라기보다는 희귀한 결정화 사건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아름답고 복잡하지만 정확한 환경적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외계 문명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덜 미스터리하게 느껴집니다. 우주가 왜 비어 있는지 묻는 대신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떤 놀라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으로 위장한 비관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물리학은 우리가 우주에서 홀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 생명체로 가는 길은 좁고 우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은 현재의 가정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체는 우리가 한때 적대적이라고 여겼던 환경에 적응했을지도 모릅니다. 타이탄의 메탄 호수, 얼음 위성의 지하바다, 혹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국적인 화학물질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지적 생명체는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탐색 전략은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 기술적 한계에 의해 제한됩니다. 과학의 역사는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주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증거가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우주가 그것을 금지해서가 아니라 물리적 조건의 드문 수렴, 화학적으로 풍부한 환경, 안정적인 항성, 보호 행성계, 장기적인 기후 조절, 희박한 진화적 전환, 그리고 우주적 시간 규모에 걸친 기술적 생존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단계는 개별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면 전체적인 가능성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우주의 침묵은 극복할 수 없는 하나의 장벽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여러 필터의 누적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심오한 통찰이 있습니다. 지적 생명체를 희귀하게 만드는 바로 그 물리학이 동시에 지적 생명체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별과 원자를 지배하는 동일한 법칙이 물질이 우주 자체를 성찰할 수 있는 존재로 조직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뇌 속 원자를 구성한 것과 같은 것 같은 핵 과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은 우주가 자신의 구조를 인식하는 방식일 수 있지만 흩어져 있고 취약한 부분에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홀로 존재하든 수많은 희귀 문명 중 하나이든 우리의 존재는 지성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한 섬세한 조건을 보존하고 호기심과 겸손함으로 우주를 계속 탐구해야 할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별이 그렇게 많은데 지적 생명체가 도처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물리학이 더 미묘한 관점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주는 원자재는 풍부하지만 안정적인 복잡성은 인색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문명이 탄생하기까지는 수십억 년의 시간, 수많은 우연, 그리고 있을 법하지 않은 일련의 물리적 상황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교훈은 지능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지능이 나타나는 곳마다 놀라울 정도로 의미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단순한 법칙과 멈추지 않는 엔트로피에 의해 지배되는 우주에서 호기심 많은 마음의 출현은 조용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탐구하고 배우고 광활한 침묵 너머 어딘가에서 또 다른 마음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 하도록 합니다.